윤곽 원장님들도 자녀분들 윤곽 수술 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그렇죠. 예. 저희 아들도 턱이 조금 긴 편이라서 이걸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나TV 김영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얼굴은 꼭 윤곽하면 좋겠다 하는 얼굴이 있나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는 광대 쪽이 이렇게 도드라진 분들이 강해 보이는 인상 보이기 때문에 역광대나 45도 광대가 얼굴형에 비해서 도드라진 분들, 옆모습에서 얼굴이 상당히 길어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는 그런 분들은 윤곽하면 좀 효과를 많이 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두께나 이런 것들이 좀 얇고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좋죠. 얼굴살이 많은 상태에서 윤곽을 하는 것보다 살을 빼고 윤곽하는 게 좋을까요? 얼굴살이 빠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윤곽을 빼고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얼굴살이 빠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흡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 윤곽 3종을 해야 되나요? 4종을 해야 되나요? 병원마다 이거 다 다른 그쵸.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네. 하기에 따라서 4종, 5종, 6종을 말하는 병원도 많고요. 그런가요?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3종이라 그러면 어느 병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광대, 사각턱, 턱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4종이라 그러면 뭐 심부보를 제거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피질골 절골을 4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빈곡선을 하는 경우에 뭐 4종, 5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3종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다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악 수술하고 코 수술 같이 하면 안 된다는데 윤곽 수술이랑 코 수술은 같이 해도 되나요? 네, 같이 해도 됩니다. 이거는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라는 부분이 아래쪽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을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코 수술을 같이 하면 이제 중심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코 수술을 같이 진행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부분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코 수술과 같이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코 윤곽 같이 하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숨 못 쉬어서. 뭐 스케줄이 많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코만 따로 뭐 떼서 한다든지 이러면 숨 쉬는 게 조금은 더 편하시겠지만 같이 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곽 주사 많이 하면 윤곽 성형 때 문제가 될까요? 윤곽 수술과 윤곽 주사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층 자체가 윤곽 수술이라고 그러면은 안면 골격을 수술하는, 뼈를 수술한다는 얘기죠.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조직층에 지방이라든지 피부, 피하층 같은 곳에 영향을 주는 주사이기 때문에 뼈 수술 자체에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보시는 게 휴가 일정을 잡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얘기 드리거든요.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웬만큼 붓기 빠지고 회복하는 거는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자국 평생 간다던데 진짜인지 궁금해요. 밖으로 보이는 흉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각턱이나 턱끝 수술을 하는 데는 다 입안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이는 흉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광대 같은 경우에도 입안 절개와 브렛나루 쪽에 1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브렛나루 안쪽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잘 숨겨지기도 하고요. 흉터가 입안 그리고 브렛나루 안쪽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에 따라서 희미하게 남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면 윤곽하면 무조건 피부가 처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상담 오시면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안면 골격 자체가 작아지면 위에를 덮고 있는 피부라든지 연조직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골격만 작아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연조직이 남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처진다고 표현한다면 약간은 처짐이 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피부가 좀 탄력이 있고 박리를 최소화한 수술로 진행을 하면 처짐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처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병행을 해주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곽하고 시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시술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사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타겟으로 한 층의 에너지를 전달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기 위한 시술인데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조직이 많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시술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정도 붓기가 좀 충분히 빠진 후에 시술을 계획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땡김이 하면 탈모 온다고 들었는데 다 빠지면 어쩌죠? 네. 땡김이 이렇게 할 때 정수리 부분에 딱 눌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머리가 뭉쳐있다든지 뭐 핀이 있다든지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아프거나 그러시면 일단은 땡김이를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초반에 해야 될 시기에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땡김이 착용법 정리해주세요.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대동소이합니다. 3일 정도는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 4에서 7일 사이에는 어느 정도 순환을 돕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이제 눌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과절제 안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윤곽병원 고르는 팁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몇 미리 정도 자르실 건지를 한번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요? 윤곽 수술이 아무래도 전신 마취하고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과 원장님들 뭐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수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병원이 좋지 않을까요? 그 원장님의 스타일이 좀 중요한 것 같고 후기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고 상담할 때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예상으로 자르는지를 한번 상담을 통해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만 해도 되는지 상담만 하셔도 됩니다. 네네, 수술 스케줄 안 잡고 그냥 가셔도 돼요. 네, 오시면 됩니다. 네.